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바로 전세난입니다. 단순히 매물이 좀 부족한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 불을 지를 거대한 내관이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거든요. 그 정체는 바로 재건축 이주 폭탄입니다. 수만 가구가 동시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친 거죠. 집주인은 전세를 거두고 세입자는 갈 곳을 잃고 신축은 안 지어지고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은 지금 역대급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폭탄은 언제 터지는 걸까요? 그리고 내 전세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뉴스 보면 이런 말 자주 나오죠. 전세 가격 0.17% 상승, 안정적 흐름 유지.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에 당당하게 찍혀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믿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공식 통계란 게 원래 현장보다 한두 달씩 늦게 따라오는 후행지표거든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매물이 그냥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실제 숫자로 한번 보실까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서울 전세 매물은 13.2%, 경기도는 10% 가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1년 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경기도 52%, 인천 50.8%, 서울 45.1%. 네, 전국의 전세 매물이 그냥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1년 전에도 이미 전세 없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상태에서 또 절반이 사라진 거죠. 구멍 뚫린 바가지에 물이 반밖에 안 찼는데 거기서 또 반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30대 직장인 김대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주말에 서너 군데는 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주일을 꼬박 돌아다녀도 조건에 맞는 집이 단 한 채도 안 나온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면 그거 어제 나갔어요? 이 한마디가 끝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놓치는 집이 수두룩한 거죠. 그나마 하나 나왔다 싶으면 대기줄이 서너 틱씩 걸려 있고요. 통계가 0.17%일라고 나지막이 속삭일 때 현장은 이미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숫자와 체감의 괴리, 이게 지금 전세 시장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매물이 말라붙었느냐?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급 그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2024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8만 4천 가구였거든요. 서울 3만 5천, 경기도 10만 가구를 넘겼으니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공급량이었죠. 그래서 작년 한때 전세가 잠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이 11만 5천 가구로 뚝 떨어져요. 1년 만에 7만 가구가 증발한 거죠. 특히 경기도가 심각합니다. 필요 물량이 10만 가구인데 8만 5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 쪽부터 매물 풍기 현상이 먼저 터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전셋값이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은 9만 4천 가구까지 더 주저앉아요. 그중 경기도는 5만 8천, 서울은 겨우 1만 8천 가구. 숫자만 봐도 아찔하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 정책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사실상 못 박히면서 집주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로 계속 놔두느니 이참에 팔아버리자,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자, 이런 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시장에서 순수 전세 매물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신축은 안 지어지는데 기존 집주인들마저 전세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물리적 공급 부족에 징벌적 세금까지 겹쳤으니 이 매듭은 이제 웬만해선 풀리지 않는 상태로 꽉 꼬여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진짜 내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서서히 바닥이 말라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폭발의 영역입니다. 주요 언론이 집계한 숫자 하나를 먼저 보시죠. 수도권 전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가구가 무려 2만 9,711가구입니다. 거의 3만 가구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뭡니까? 절차가 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도장이 찍히면 그 다음은 철거예요. 철거하려면 당연히 사람이 나가야 하죠. 조합원이든 세입자든 짐 싸서 근처 전셋집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주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동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백 수천 가구가 동시에 전셋집을 찾아 나섭니다. 순식간에 그 지역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평소엔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맞서던 동네도 이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댐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동구에 사는 40대 박 과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까지 전세 3억 5천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옆 단지에서 이주가 시작됐어요. 2달 사이에 인근 전세가 1억이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연락 오죠. 시세 맞춰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나가주세요. 박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이사 걱정에 대출 걱정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려는 일입니다. 당장 서울에서만 최소 하나 가구 이상의 이주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인근 전세 시장이 초토화된다는 경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가 언제 몇 가구씩 짐을 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은 역시 강남과 송파입니다. 이 지역 이주는 단순히 그 동네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밀려난 수요가 강동, 성남, 하남까지 도미노로 퍼지는 구조예요. 먼저 송파구 가락 3익 맨션 무려 936세대입니다. 이미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갔어요.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송파 일대 부동산에는 요즘 똑같은 전화가 빗발칩니다. 비슷한 평형 전세 있어요? 매매 급매물 좀 보여주세요. 936가구가 동시에 집을 찾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 하나 나오면 바로 계약, 시세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월 말부터는 같은 송파의 가락 만두 아파트 648세가 또 이주를 시작합니다. 3익 맨션 여파가 채가 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덮치는 거죠. 강남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포 안신 아파트 620세대가 7월부터 움직이고요. 이어서 10월엔 개포 6단지 1060세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덩치입니다. 숫자를 한번 합쳐볼까요? 강남구와 송파구 딱 두 구에서만 3264세대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게 매머드귀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예요. 3천 가구가 동시에 이사한다는 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삿짐 트럭만 3,000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세 계약서가 3,000장씩 새로 쓰이는 거고요. 문제는 이 동네 특성이에요. 강남권 조합원들은 보통 자산가들이거든요. 대출받아서 이주비 충당하고 빌라 같은 데는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근처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결국 강남 3부의 전세 매물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시나리오.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서초와 용산, 이른바 서울의 최상급 입지에서도 연쇄 이주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324세대 규모인데요. 여기는 이미 지난 3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단지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거죠. 숫자만 보면 324세대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초 반포 일대 전세 시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전세 하나에 20억, 30억 훌쩍 넘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324가구가 동시에 집을 찾는다는 건요. 서초 일대 고가 전세 시장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용산입니다. 이촌동 한강맨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단지죠. 660세대가 올해 하반기 이주를 목표로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강맨션은 최근에 조합 집행부까지 새로 교체됐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조합원들도 기대감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재건축이 완료되면 강남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프리미엄 주거지가 될 자리입니다. 한강 뷰에, 용산공원에, 교통까지 서울에서 이만한 입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미래가 아니에요. 660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한강맨션 조합원들이 강남으로 갈까요? 마포로 갈까요? 아니면 용산 인근 다른 아파트로 몰릴까요? 어느 쪽이든 그 동네는 쑥대밭이 됩니다. 고가 전세 시장에 쓰나미가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강남 264세대에 서초 324세대, 그리고 용산 660세대, 프리미엄 입지에서만 4,000가구가 움직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 재건축만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도 이 행렬에 합류하면서 전세난의 불길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노량진 한 구역이 최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재개발 절차로 치면 구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건 이주와 철거, 그리고 착공이에요. 노량진 한 구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몇 세대냐? 무려 86세대입니다. 이주비 접수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대규모 이동이 시작됩니다. 강북권도 만만치 않아요. 상계 두 구역, 여기는 규모가 더 큽니다. 1156세대가 올해 하반기 중에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두 곳만 합쳐도 2042세대입니다. 노량진과 상계, 전혀 다른 동네에서 동시에 2,000가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이랑 다르지 않나? 거기 사시던 분들은 어차피 빌라나 다세대로 가시지 않나? 예전엔 그랬죠. 정확히 맞는 얘기였습니다. 노량진 한 구역에 오래 사셨던 60대 이사장님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길 건너 빌라 전세 2억에 편하게 옮기셨을 겁니다.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뉴스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먹튀, 빌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빌라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주비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인근 아파트 전세로 가려고 하세요. 월세 부담이 좀 더 나가더라도 보증금만큼은 지켜야 하니까요. 재개발 이주가 아파트 시장을 직격하게 된 진짜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빌라 기피 현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전 재개발 이주 패턴은 의외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구조가 이렇거든요. 재개발 구역 원주민들이 짐을 싸면 대부분 걸어서 10분 거리 빌라나 다세대 전세로 옮겨갔습니다. 가격도 싸고 동네도 익숙하고 학교도 그대로니까요. 아파트 전세 시장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거죠. 물줄기가 알아서 다른 수로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대한민국 빌라 시장은 아예 붕괴 수준의 신뢰 위기를 겪었습니다.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사태, 젊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평생 모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뉴스마다 나왔죠. 인천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려던 30대 최 대리님 사례가 기억납니다. 빌라 전세 2억 4천에 계약했다가 집주인이 잠적해버렸어요. 보증금 돌려받는데 2년 넘게 걸렸고 결국 절반도 못 건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빌라라는 두 글자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겁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원이나 세입자들, 이주비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하는 말이 똑같아요. 비싸도 아파트, 월세 더 내더라도 아파트, 보증금 안 떼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거죠. 결과가 뭐겠습니까? 예전엔 빌라로 흘러가던 수천 가구의 수요가 이제 전부 아파트 전세시장 한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매물이 반토막난 아파트 전세 시장에 재개발 수요까지 가세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는 족족 계약, 부르는 게 값, 대기자만 줄줄이. 연쇄적인 불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동안 입주 물량이 비교적 풍부해서 그나마 여유를 부리던 강남 3구마저 올 여름부터는 매물 가뭄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세가 없어서 이주를 못 가는 상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하려고 보니까 근처에 전셋집이 없어요. 있어도 가격이 미쳐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팁니다. 집에 눌러앉는 거예요. 실제 수치가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 두 구역 이주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절반이 아직 못 나간 거죠. 더 심한 데도 있어요. 양천구 신정 4구역은 이주율이 단 4%입니다. 네, 4%요. 100가구 중 4가구만 나갔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조합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주가 안 되니 철거도 못하고 철거를 못하니 착공도 못합니다. 몇 년 뒤에 나와야 할 새 아파트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뭘 의미합니까? 미래의 공급이 또 한 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세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3년 뒤, 4년 뒤 신축 부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주가 지연된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또 줄어든다. 그래서 몇 년 뒤 전세가 더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주가 또 막힌다.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 최악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한번 감기면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 고리가 우리 눈앞에서 단단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파도, 당연히 서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한쪽에 가득 차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넘쳐서 옆으로 흐르는 거죠. 지금 수도권이 딱 그 상황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경기도입니다. 실제로 수치가 뚜렷합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주택 매수 건수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단순히 전세를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사버리자로 돌아선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매수 패턴이에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는 이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냥 10억 원 이하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즉시 입주 매물. 이게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나오면 그날 계약, 다음 날이면 이미 없어요. 분당에 전세 살던 40대 정 부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재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 합니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어요. 2억 더 낼 바에 용인의 집을 사자. 그렇게 매수에 뛰어드신 거죠. 이런 정 부장님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빠지는 걸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셨던 분들이 전세난에 떠밀려 한꺼번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분위기가 딱 2020년이랑 닮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다들 뒤늦게 뛰어들면서 집값이 수직으로 올라갔던 그 장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집을 쓸어 담으면서 경기도 전세 매물까지 덩달아 증발하고 있어요. 풍선의 한쪽을 눌렀더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결국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수도권 어디를 가도 주거 불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번져버린 상태예요. 결국 공은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수요 억제라는 낡은 카드를 내려놓고 공급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야 해요. 다주택자만 때려잡는 단편적 접근으론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기다리면 내 집이 생긴다는 확실한 희망을 줘야 합니다. 과거 사전 청약 제도가 매수 심리를 잠재웠던 기억 다시 꺼냈을 때입니다. 공공임대나 토지 임대부 주택만으론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없어요. 전세난이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이 순환매 장세,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가시적인 공급 대책을 지금 당장 꺼내지 않으면 2020년의 악몽은 반드시 반복됩니다.